자,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5월달이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5월달에는 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5월달에 폭락 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5월달에 뭐 지수가 약간 흔들렸을 때도 있지만, 글쎄요. 주식시장은 날씨를 좀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5월달에 날씨가 가장 좋듯이, 네. 그리고, 거의 날씨는 비슷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거의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날씨를 좀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일교차가 되게 심하죠. 그쵸? 주식시장도 잘 보시면 조정이 왔다기보다 일교차가 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그래요. 그죠? 보면은, 일단 오늘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드릴 텐데, 일교차가 되게 요즘에 심합니다.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뭐냐면, 지수가 굉장히 들었다 놨다가 심하죠?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좀 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데, 일교차가 아무리 심해도 갑자기 겨울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죠? 네, 봄이 오고 여름이 이제 오듯이 계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제 일교차가 심해도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갈 건 갑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났죠. 그래서 이걸 좀 짚어드릴 거고 짧게 얘기할 겁니다. 지수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뭐냐면 회원분들한테 여기 무방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실 텐데 인터넷 특히 유튜브 이런 걸로 종목을 뽑지 마셔라. 네, 종목 뽑는다는 게 뭐냐면 종목 발굴이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실 때 특정 종목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인터넷 네이버 검색 뭐 구글 검색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10년 전에 있죠. 요즘에 10년 전이랑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10년 전에는 인터넷 검색을 어떻게 종목을 뽑았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 얘기하려면 전문가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들으시고 좀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자, 가볼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지수부터는 먼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이 코스피 지수인데,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1.6% 상승 나왔고, 코스닥은 1.48% 이제 급등했죠. 둘 다 급등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신고가 났네요. 그죠?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여기니까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 갱신한 거죠. 그래서 3249에서 끝났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 지수가 어떻게 갈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가면 가는 대로, 뭐 눌리면 눌리는 대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던 게 뭐예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었지만 이게 왜 떨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일교차가 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공매도가 시작되면 지수가 급락할까봐 개인들이 던졌죠.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주식을 던졌는데, 네. 공매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5월 3일부터. 그쵸?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걸 보면 언제부터 빠졌어요? 네. 요거는 지난주 지지난주겠네요. 목,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시작하기 전에 3일 정도 하락을 시켰고, 공매도 당일날, 뭐 그냥 그랬어요. 플러스로 가다가, 괜히 코스닥이 급락하니까 끌려 내려왔었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제꼈죠?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이 지수가 공매도가 시작되면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또 속았는데 세력들은 비웃듯이 어떻게 돼요? 네, 하락했던 그 지점보다 더 높게 끝나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렇죠? 네, 일주일 만에 네, 원래대로 올려놓고 오늘은 신고가 났어요. 누구만 바보 된 거예요? 네, 비관론자들 얘기 듣고 달달달달달달달달 떠신 분들이 바보가 된 겁니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라고. 그랬었죠, 그죠? 아무튼 또 이랬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지수는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이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있죠. 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오늘 1.48% 나름대로 급등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이건 언제예요? 네, 이것도 지난주, 지지난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화, 수, 목, 금. 지난주 월요일 날. 그때 뭐 바이오주들이 좀 급락했으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끝이었어요. 공매도 시작하고서 딱 하루예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공매도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이제 좀 끼치긴 하겠지만, 뭐예요, 이거? 개인들이 무서워서 이만큼을 잡아 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공매도가 걸려서 이만큼을 뺐다기보다 개인들이 공매도 때문에 급락이 나올까봐 미리 선수 친 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쳐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다행인데 손해만 입은 거죠.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랬던 거예요. 투매니까 투매하지 마시라고. 뻔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미리 조정 올까봐 던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경험이 뭔지 아시죠? 이제 뭐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셨을 테니까. 이게 뭐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잖아요. 그쵸?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한마디 더 해드렸죠? 뭐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잘 참으시라고.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손절 안 하셨죠? 네, 손절 안 하고 잘 그냥 편안하게 버텼다 2번 찍어보시고요. 네. 2번 찍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왜요? 2번 찍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잘 참으셨으니까. 잘하셨어요. 네. 심적으로 좀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네요. 그죠? 네. 자, 투매 끝났죠, 그죠? 네, 투매 끝났으니까 이제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네, 종목을 발굴하셔야죠, 그죠? 네, 항상 제가 시험 잡아드릴 때 경청을 좀 해주세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오늘 저녁 때 하는 방송은 이제 무료 방송이죠. 그런데 무료 방송을 제가 왜 이렇게 매일같이 하겠습니까? 저희 방에 회원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녁 방송할 때 뭐 회원 모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었으면 뭐 시작하자마자 계속 회원가입 얘기만 했겠죠, 그죠? 근데 별로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하죠. 그쵸? 네, 수익률 자랑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네, 어쩌다 하죠. 네, 왜 이렇게 저녁 방송 매일 할까요? 문자 발의원들 시험 잡아드리려고. 네. 여기 무방회원분들도 이게 무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자 발의원분들, 저희 방 추천주 들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저녁 방송하는 거니까요. 아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서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하고 시험을 잡아드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지수 얘기는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그런 건 신경 쓰지도 마시고 그냥 코스피 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지금은 코스피 지수를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왜요? 하락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었고. 신고가 났죠? 그 뭐예요? 이게 조정이에요, 아니에요? 조정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건 조정 올까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정이 아니에요. 뭐 당분간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아셨죠? 나중에 좀 변화가 있으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제 스타일 아시겠죠?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열심히 종목 갖고 수익 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지수가 조금 하락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걱정돼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네.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신고가 났으니까 더 이상 지수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지수 조정 급락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종목을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하시고 이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매집을 해야죠. 그렇죠? 네, 매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될지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종목을 발굴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종목 발굴 어디서 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종목 발굴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그냥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전문가 뭐 회원 뭐 무방회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저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인터넷 종목 발굴하실 때 그죠? 아니면 종목을 이렇게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들 찾아보실 때 그죠? 네.
어디에서 하세요? 네. 오프라인에서 하세요? 온라인에서 하세요? 뭐 이런 거는 뭐 번호 찍어보라고 하나만 하죠. 온라인에서 하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죠, 말 그대로. 그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했거든요. 자, 제가 옛날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한 5년 전, 10년 전 해볼게요. 5년은 이제 5년 전은 과도기인데, 한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에, 2011년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저녁 방송 열잖아요?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도 많이 했어요. 지금 온라인 강연회, 뭐 랜선 강연회라고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서 강연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많이 했어요. 오프라인. 지금 온라인이지만. 그리고 증권사에서 그 증권사 직원들 지점 가갖고 이제 종목도 많이 이제 추천받으시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어때요? 안 가시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심해졌어요. 작년 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그 다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종목 발굴, 종목 분석, 종목 진단, 종목 전망, 기업 분석, 뭐 공부, 그죠? 네, 뭐 댓글, 커뮤니티 다 어디서 하세요? 인터넷에서 하시죠. 맞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다 이제 종목을 찾으실 때 이런 버튼을 누르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돋보기 모양, 그죠? 네. 검색, 그렇죠? 요거 누르시죠? 검색 보통 어디서 하세요? 구글?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뭐 유튜브죠? 그렇죠? 네, 저도 유튜브 잘 활용해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식은 안 찾아봐요. 저는 남의 방송 안 봐요. 제 거 하기도 바쁜데 누구 거 봅니까? 시간 없어서 못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제 그 유튜브가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뭐 제가 오늘 유튜브를 깔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제 해결을 하시는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0년) 전에는요, 이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얘기는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10년 전. 네.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윤석열 또는 이재명, 뭐 대선주, 네. 아니면 뭐 관련주 이렇게 치면은 종목이 쭉 나왔어요. 심지어 이거 웃으시면 돼요. 심지어 네, 여기다가 네, 이거 말고 네, 대장주 치면 진짜로 대장주가 나왔었어요.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네, 진짜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 10년 전에는 찾아보면 나왔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사냐 안 사냐가 그게 실력이죠. 그 전에 아무튼 딱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차트를 보면서 먼저 차트를 봐야 돼요. 왜냐면 세력이 매집했나 안 했나는 뭐 기업 분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차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나 주가 흐름을 쭉 보면서 한번 쭉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로 되어 있는 거랑 예를 들어서 200개를 찾았다. 그러면 200개를 딱 찾아놓고 쭉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문이었거든요. 쭉 보면 한 10분만 시간 주시면 1번부터 200번까지 쭉 순서를 나열합니다. 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아직 안 간 거, 새 거 있죠? 그런 거 쭉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됐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종목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타고난 종목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검색이 되기는 됐어요.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로 검색했을 때 심지어 대장주라고 쳤을 때 실제로 대장주가 검색이 돼요. 다만 개인들이 그걸 못 알아봐서 안 샀죠. 그랬다니까요. 검색은 됐는데 개인들이 못 알아봐서 안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0년 세월 지났죠. 현재는 어떠냐면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뭐만 나오는 줄 아세요? 윤석열이라고 딱 치면 저기 초록색 네이버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석자 치지도 않았어요. 시에 딱 치면 바로 서연을 찾으세요. 덕성, 연관 검색어 그죠? 덕성 쫙 나오고 웅진, 애니농률 쫙 나옵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석자 치지도 않았어요. 시읒자만 쳐도 쫙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나오잖아요 솔직히. 네. 검색 안 해본 척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나요? 네. 특히 유튜브 이런 쪽에 치면 쭉 다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이름 3글자 다 치면 이거 다 안 나오겠냐고요. 다 나오죠? 이게 다 나옵니다. 쫙 다 나옵니다. 저 유튜브는 더 독해요. 왜냐면 윤석열이라고 한번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그러니까 관심 그 추천 동영상에다 윤석열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호기심에 서연을 눌러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서연 탐메탈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엮어요. 그게 뭐예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네. 엮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를 그 AI가 딱 뭐예요? 유추하는 거죠. 유추해가지고 그거를 쭉 다 보여줘요. 쭉 다 보여준다. 뭐냐면 낚인 거예요. 알고리즘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낚인다고요. 유튜브를 저도 나름대로 이제 활용을 잘 하지만 유튜브가 자꾸 저를 낚으려고 하면 그냥 자꾸 이상한 추천 동영상을 자꾸 보여주면 저는 옆에 그 옵션에서 이 채널을 안 보이게 그걸 꼭 눌러버립니다. 보기 싫으니까.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너무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한번 눌러서 봤어요. 30초짜리 1분짜리. 그 다음에 로그인하면 계속 강아지만 떠요 거기에.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안 누릅니다.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그 정도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종목을 찾으시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추천 동영상이 뜨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낚이신 겁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양질의 종목, 아직 세력이 매집을 했지만 아직 안 간 종목,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추천해주면 모르겠는데, 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터넷하고 유튜브에서, 특히 유튜브가 이게 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검색을 하면 그 나중에 그 알고리즘에 낚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그 비슷한 동영상 아니면 이 사람이 요거를 쳐봤으니까 그 다음에 뭘 관심을 가질 거야 그런 것만 쭉 떠요. 밤새 그냥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이제 저희 회원 되신 분도 있지만 밤새 보시다가 그냥 사실 그 얘기거든요. 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새 거 있죠. 아직 안 간 거, 아직 급등은 안 한 거 그런 새 거를 추천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여기서는 흥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계속 검색을 하시면 새 거가 나와요? 흥게 나와요? 흥거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공감이 가세요? 흥거 나온다고요. 흥거. 네,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별로 안 찍으시죠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대선주 얘기도 안 해주고 뭔 얘기하나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감이 안 오시는 거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인터넷,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여기 문자원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옛날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비유를 한번 들었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가셨어요. 네. 자동차 마시는 거 말고요. 네. 자동차를 사러 가셨어요. 차를 사러 가셨어요. 이제 새 차를 사러 가셨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알아보셨겠죠. 차는 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요, 그죠? 남자분들은 또 차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 옵션부터 시작해 남자분들은 약간 장비병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없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제 자동차 살 때는 남자분들이 신경을 또 많이 쓰시거든요, 그죠? 거의 내 몸과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족들 이제 안전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죠?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죠, 그죠? 네. 쫙 이제
살아가셨어요. 갔는데 차 사러 가가지고 10년, 15년 된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탄 흔 차를 갖고 온 거예요. 흔 차. 거의 이건 뭐 중고차죠. 중고차도 뭐 잘 타면 좋겠지만 10년, 15년 된 중고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끌어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갈 것 같다고. 차 사러 가셔가지고 10년이나 15년 된 거 사세요? 안 사시죠?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차 사러 가가지고 10년이나 15년 된 차를 끌고 와서 이거 많이 갈 것 같다고, 나 이거 너무 잘 샀다고,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노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제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 차를 끌어안고 밤마다 계속해서 내 차 많이 갈 거야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겠냐고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상하죠, 그죠? 새 차 사러 가셨는데 10년 된 차 끌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것도 집에서 세우는 차도 아니고 렌터카 남이 한 10년 탄 거. 그거 끌고 온 거예요. 비유가 좀 세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그런 거 사갖고 오십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남들이 다 해먹은 거,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세력은 새 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헝거 사오신 거예요. 헝거도 아니라 흥거. 흥거 사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에 그래요. 제 아는 지인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신규원들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추천했는데 이재명 테마주에 물렸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뭐 물렸는데요? 라고 안 물어봐요. 이재명 테마주에 물렸다고. 대선주에 물렸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재명이요? 예, 이재명이 물렸대요. 딱 3개만 얘기합니다. 토탈소프트, 수산IT. 수산IT 이래요. 대답 안 하죠? 동신건설 딱 나와요. 동신건설이래요. 윤석열 테마주에 물렸대요. 더 갈 줄 알았는데 물렸대요. 애니능률, 웅진, 덕성 얘기 나오면 그 중에 하나 나옵니다. 안 나오죠? 웅진, 싱크뷰. 조금만 더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 바운더리 내에 있거든요. 뭐예요? 토탈소프트가 뭐 회사가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이건 뭐예요? 제 관점에서는 흥거예요. 흥거라고요. 왜요? 오래 먹었잖아요. 더 보실래요? 여기서 됐는데 이게 새 거예요, 흥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제가 개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새 거예요, 흥 거예요? 새 거다 1번, 흥 거다 2번. 새 거다 1번, 흥 거다 2번. 다 찍어보세요. 이게 새 거예요, 흥 거예요? 새 거예요, 흥 거예요? 흥 거잖아요. 그쵸?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만 나와요? 흥 거만 나와요. 그러니까 왜 흥 거를 끌어안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요. 저도 토탈소프트가 여기서 상한가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한가나 나와가지고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 다 그냥 탈출시키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로요. 수산IT 있죠? 수산IT. 나 이거 추천한 적 없는데 여기서 그냥 상한가 하나 반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상한가나 나오면 4만원 아니에요? 대충? 그죠? 하나 더 나와가지고 5만원까지 가서 그냥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리신 분들 다 탈출시켜버리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로요. 이게 새 거예요, 흥 거예요? 흥 거지 어떻게 새 거예요, 이게. 더 보여드려요? 자, 코로나 때부터 보세요. 코로나 터졌을 때 3,600원. 지금은요. 5만원까지 왔었잖아요. 55,000원. 이게 새 거예요, 흥 거지? 이게 어떻게 새 거예요? 흥 거 붙들고 이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더 간다고. 제가 원래 비율을 잘 들지만 어지간하면 수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10년 된 그것도 렌터카, 그죠? 남들이 막 타다 그냥 막 타다가 버리는 거. 렌터카 10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차는 여러 명이서 같이 나눠 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타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걸 제가 끌어안고 많이 갈 거다. 그럼 여러분들 저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흥거지 어떻게 새 겁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이것만 사시는 거예요. 더 간다고. 인터넷 검색을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실 때 제발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잘 보는 법 알려드릴까요? 여담으로 뉴스를 보면서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죠? 그쵸? 네. 뉴스를 잘 보는 방법은 뭐냐면 그 뉴스를 말 그대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뉴스를 쳐다보고 있는 그 개인들을 잘 쳐다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뉴스를 잘 해석하고 싶으시면 그 뉴스에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그 개인들을 쳐다보시라고요.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똑같지 않겠어요?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하늘을 치솟을 때, 윤석열 씨 지지율이 하늘을 치솟을 때, 최근에 서울시장 당선됐었던 오세훈 씨 지지율이 하늘을 치솟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거기서 종목이 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가 훤히 보여요. 그럼 세력이 어디로 움직일지 알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뭐만 보세요? 뉴스와 차트와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수익률만 보잖아요. 종목을 사야 되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되고, 그쵸? 네.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수 얘기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수 보기 전에 지수는 잠깐 먼저 보세요. 잠깐만요. 네.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무슨 기사가 많이 나왔죠? 공매도가 곧 시작됩니다. 공매도가 시작되면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랬죠. 제가 보기엔 기사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아무튼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죠.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손해보고 판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보고 있었던 개인들이 투매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주식을 이렇게 버린 사람도 있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도 어디로 갔어요? 대선주나 이런 걸 샀을까요? 안 사죠. 뭐 샀겠어요? 인버스 샀겠죠. 지수가 급락하면 돈 버는 거.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네.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요. 좀 크게 해드릴까요? 잘 보이시죠? 네, 보세요. 이게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즉 일명 고퍼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고퍼스. 네. 인버스 2배짜리예요. 잘 보세요. 코로나 저점 찍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를 뒤집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최근에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개인들이 뭐 했나요? 진짜 재밌습니다. 거량은 지워버리죠. 개인들이 최근에 5월달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왜요? 지수 급락 나올까봐. 이거는 인버스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할 때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사람들이 개인들과 많이 샀죠? 왜 샀을까요? 지수가 급락한데 베팅한 거예요. 정말 지수가 급락할지 안 할지 궁금하시면 이거 보세요. 네. 왜냐면 개인들이 베팅한 거에 반대로 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분들이 베팅한 거에 반대로 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원래는 조정이 와야 되는데 개인들이 급락, 폭락, 조정에 베팅을 하면 올 조정도 안 온다고. 기억하시나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인버스, 특히 고퍼스입니다. 갑자기 많이 사죠? 왜 샀을까요? 지수가 본격적으로 급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니 수익 내기가 힘드신 거죠.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보이세요? 검은색이 이제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아까 어때요? 이만큼 샀죠? 네. 네, 외국인이 빨간색이에요. 외국인도 샀어요. 언제요? 4월 말부터 5월 딱 초까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빠른 속도로 다 팔아버립니다. 외국인이 판 겁니다. 외국인 욕하지 마시고. 네. 외국인이 싹 때려버렸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기관은요. 외국인이 파는 거 보고 같이 팔아야지. 외국인과 기관은 인버스, 고퍼스를 팔았어요.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그러니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거꾸로 가잖아요. 정 답답하시면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시라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뉴스를 보지 말고 뉴스를 보고 있는 그 개인들을 쳐다보시라니까요.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지, 뭐 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네. 이거 보세요. 쉽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개인들 욕을 하느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죄송한데 개인들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개인들과 군중이죠. 그 군중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맨날 똑같은 길을 가십니까? 아니라고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요? 똑같은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그죠? 네, 유튜브가 빨간색이고 초록색은 네이버 아닌가요? 네, 거기에서 맨날 똑같이 검색하시는데 거기서 다른 게 나올 리가 있나요? 똑같은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뉴스에 노예가 돼 있으세요. 차트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 머리와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그 알고리즘에 그 낚여가지고 고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하고 제가 자꾸 10년 전에 비교하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10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즘 신규원들 들어오면 이제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리는데, 신규원들한테. 10년 전에는 유튜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안 갖고 다녔고요. 인터넷 검색이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 AI가 막 도입되려고 하는 이제 초창기 막 이제 그때 막 얘기가 나올까 말까 했어요. 10년 전에는 클라우딩 그 컴퓨팅 있죠? 네. 클라우드 그런 시스템도 이제 막 뭐 도입 개념 막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얘기가 나온 게 2014년, 2013년, 14년이에요. 지금처럼 뭐 삼성페이 이런 거 잘 안 됐어요. 핀테크 2015년인가 2014년에 그때 얘기 나왔고요. 2010년, 2011년도에는 LED 뭐 그런 거였어요. 2차 전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기차였지. 네. 비트코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았고요. 그죠? 유튜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많았고, 검색을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스마트폰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요, 스팸 문자 이렇게 안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요즘에 스팸 문자 엄청 와요.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주식 관련된 스팸 문자 엄청나게 옵니다. 준이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펀드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네? ELS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셨고. 지금 그런 거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시죠. 그리고 해외 직구, 그때 해외 직구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해외 주식 살려면 힘들었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지금은 되게 간편해졌죠, 그죠? 네.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름대로 이제 최첨단 그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살려고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인터넷 검색을 하러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알고리즘 검색의 노예가 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헝거, 옛날 주식, 렌터카 수준의 그, 이제 그런 차, 네. 그리고, 하나도 안 맞는 10년 전 기법을 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세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세력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력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세력을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세력을 어떻게 따라다니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10년 전 그 흔차와 10년 전 옵션, 즉 낡은 기법과 패턴을 외우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처음부터 애초에 안 되는 싸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신규원들이 들어오시면요, 보유 종목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 회원들이 종목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 뭐 대선주,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등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계세요. 다 다른데, 예전에 회원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종목을 한 100개 갖고 들어오셨거든요. 150개? 100개에서 150개예요. 근데 어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료 추천으로 이렇게 받으셨대요. 네. 한 100개 정도 전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회원이 아니세요. 근데 100개 정도, 150개 그 사이였는데 놀랬어요. 첫 번째, 저희 방 추천주하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팔아버린 거는 한 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등해서 팔아버린 거는 꽤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안 겹쳐요. 그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종목 어디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거기서 무료 추천하는 거 받았대요. 아니면 저기 무료 리딩만 가서. 네. 다 무료 추천을 받았는데 100개, 150개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차트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보유 종목 진단 해드리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선생님, 여자분이었다. 사모님 요거 다 똑같다고.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도 안 돼요. 아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서 그때 갖고 들으셨다고. 그걸 혼자서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인터넷 검색으로 산 거예요. 가서 무료 추천도 그것도. 그러니까 차트가 똑같아요. 네. 한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무료 추천 받았는데 종목이 똑같다고요. 차트가. 왜 그러겠어요? 눈치채셨나요? 왜 똑같겠어요? 예를 들면 웅진으로 얘기해볼까요? 네, 수아나이트 얘기해볼게요. 네. 여기서 받은 거예요. 송영수가 아니라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네. 똑같아요, 차트. 알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받았는지. 여기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종목을 발굴할지 잘 모르니까 제가 무료 추천 받지 말라 그러죠. 무료 리딩만 그런 데서. 왜냐면 거기 추천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 종목 추천을 저도 안 하지만 어디 가서 받지 마셔라. 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상승하면 먹을 수 있겠지만 되게 여기서 매매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올라갈 땐 쫓아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 들었다가 꺾였을 때 이게 눌림목이다 그러면서 주포 안 나갔다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간다고. 레파토리 똑같대요. 똑같아요. 뭐예요? 여기에서 또 간다고. 이렇게 앞에만큼 레파토리 똑같다니까요. 최소한 절반은 간다고. 결과는 똑같아요. 레파토리 똑같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끌려당겨요. 어쩌다 한번 먹고 맨날 분할 매수해야 되고. 지긋지긋하시죠? 이거 해본 분들 그죠? 네, 맨날 그냥 분할 매수하고 끌려 당겨야 되고 그죠? 네, 분할 매수를 막 어떤 데는 2달씩 하는 데도 있대요. 네, 2달씩 분할 매수한다고요. 네. 우리 회원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그죠? 네, 한 번에 사니까. 네, 저희는 분할 매수 안 시킵니다. 네, 아침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 안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은 저기 행복하신 거예요. 네. 2달 동안 분할 매수 해보셨어요? 네.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끌려다니니까 맨날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왜요? 손절을 못 시키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료 추천 받지 마세요. 그 무료 추천 왜 받겠어요?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무료 추천 받는 거예요. 공짜가 좋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조언이 공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주식 격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나쁜 조언은 공짜 조언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알아요. 안 하실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인터넷 검색하다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저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인연이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안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뭐요? 네. 뉴스를 저도 그래요. 회원들한테 뉴스 좀 보지 말라고. 그런데 뉴스를 어떻게 안 봐요? 맞죠? 검색을 어떻게 안 해요? 오프라인 강연회나 오프라인 증권사 이런 데 가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이나 어떤 시세나 시황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검색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긴 하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실 때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 사람을 보시라고요. 왜요? 뉴스건 검색이건 누굴 낚아요? 본질은 사람을 낚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낚아서 어떻게 잡아가나 어떻게 속이는지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 내가 사람들 자꾸 이 종목을 사러 가는데 나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너무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지 마세요. 안 하실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맨날 물려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웅진 같은 거 볼까요? 어디서 사세요? 다 여기서 사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아까 수아나인테 어디서 사셨어요? 제가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뭐예요? 그늘진데 들었다가 누른 자리. 왜 사셨어요? 또 갈까봐 사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죠? 네. 더 갈 거라고. 혹시나 해서 유튜브 누구한테 여기 핸섬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잘하셨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핸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검색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런 얘기는 자주 안 할 거예요. 네. 자주 안 할 건데 걱정돼서 했어요. 네, 정보 잡고 검색하시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 있죠? 인터넷 검색하면 머리가 더 아프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네. 옛날에는 대선주가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테마주다 그러면 끝까지 이낙연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낙연 씨도 됐다가 이재명 씨도 됐다가 윤석열 씨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세력이 명찰을 이렇게 딱 붙이고 있다가 자기 불리한 대로 있죠. 붙였다가 뗐다가 다른 거 붙였다가 뗐다가 막 그래요. 네. 재료를 자기가 막 바꿔요. 이를 붙었다가 저를 붙었다가 바꿔요. 코로나 테마주였다가 이재명 테마주였다 그런 것도 있고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검색을 하시면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우리 회원으로 들으시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모방에서는 종목 얘기 못하니까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선주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대선주 궁금하시죠?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도 우리 황 소장님 방송 진행하시니까 네, 5분 안에 맞춰야 돼요. 우리 황 소장님도 지금 명품 강의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보세요. 지수가 오늘 급등했죠? 네, 그래서 오늘 대선주가 하나도 안 간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났나요? 왜 안 가죠? 왜 안 가긴요? 대형주 급등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네, 테마주 원래 안 가는 거예요. 언제 가겠어요? 대형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첫날 만날 맨날 가겠어요? 아니죠? 올라가다 꺾인단 말이에요. 예,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또 이제 쉬니까 그때 치고 나올 겁니다. 대선주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고점 주식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네. 어떤 걸 피하는 거냐면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여기에 개인들이 얼마나 물려 있는가 이거를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매물대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끝났나요? 아니요. 저 이재명 씨가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수산 INT 괜찮을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씨 끝났나요? 아니요. 좀 많이 갈 거라 생각해요. 다시요. 수산 INT 괜찮나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뭔 소리가 싶죠? 수산 INT가 이재명 대장인데 이건 안 간다고요? 예. 가더라도 되게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잘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네. 머리 위에 10m짜리 콘크리트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 뚫을 자신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를 뚫을 만한 엄청난 호재가 있으면 뭐 폭발 여기 뚫고 나가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 물린 사람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강조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안 갈 거, 쉽게는 안 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재명 테마주나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떠있는 것들은 뭐예요?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버벅거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재료는 있고 이슈도 있고 대선 안 끝났으니까 가야죠. 대통령이 오늘 얼마나 저기 했으면 특별 기자회견까지 했겠어요. 전 아예 안 봤어요. 왜요? 레임덕 왔으니까. 레임덕이 아니라 대두덕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대두덕. 레임덕이 다리를 전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죽었다는 뜻의 대두덕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안 봤어요. 왜요? 종목찬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대통령이 밉다기보다 주식 관련돼서 지금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정책주, 다른 사람의 정책주를 찾으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쪽을 찾으세요. 끝난 거 없어요. 네. 그러나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회원들이 노루페인트 우선주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보내주셨는데, 자, 잘 보세요.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이만큼 올라왔죠? 아까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아까 8만원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밑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선주 후발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선발주자 대장이거든요. 우두머리가 올라가다 지금 꺾여요. 그럼 뭐겠어요? 우선주 쪽이 거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루홀딩스 우선주하고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정확히 뭐냐면 우선주 중에서 대선주예요. 네. 대선주 우선주가 지금 1등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 떨어졌죠? 그럼 뭐가 가겠어요? 급락까지 이게 시세가 꺾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가요? 후발주자들이 가는 거예요. 후발주자들. 예를 들어서 동양 EUP. 저희 방에서 한 것만 얘기할게요. 네. 동양 EUP가 상한가가 지금 3개 나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네. 후발주자예요. 노루페인트 우선주만큼은 못 갈 거예요. 그런데 후발주자예요. 상한가 3개죠. 그 다음에 동양 우선주가 또 있어요. 그냥 동양으로. 네. 이것도 상한가 2개 나왔어요. 예쁘죠? 이게 저희 방 추천주예요.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이거예요. 수익이 거의 500% 가까이 났더라고요. 490%. 추천은 4월 초에 4월 5일날에 있고 식목일이네요. 그죠? 네. 식목일날 사람들은 나무 심지만 저희는 주식을 심었죠. 노루페인트 우선주. 문자번 회원들 왜 우리 못 받았나요? 네. 카톡방 라이브 저기 단기방에서만 나온 겁니다. 네. 타다치라고 드렸는데 네. 490%짜리 수익 났습니다. 5배 간 게 아니라 6배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발주를 추천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동양 EUP 그 다음에 동양우 2개 다 추천주였어요. 이거는 4월 22일날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이런 것들은 가벼워서 라이브나 문자반에 추천 못한다고. 시가총액이 적어서. 4월 22일 카톡방 동양 EUP 윤석열 수혜주 상한가 2개 나왔죠. 오늘까지 3개인가요? 3개. 네. 107%. 그리고 동양우 이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 안 했는데 이것도 있었어요. 상한가 2개 수익률 85% 똑같죠? 윤석열 수혜주 4월 22일날 동양 우선주랑 동양 EUP 같이 냈어요. 사실하고 이게 회원들이 오늘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혁관님하고 우리 금복주님이 보내주셨는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추천한 공식적인 추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노루페인트 우선주 수익률이 490%였죠. 근데 여기 우리 금복주님이 하신 건데 보세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489% 똑같죠. 뭐예요? 제가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회원이 올린 매매일지하고 제가 올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계산은. 동양 EUP도 갖고 계시고 수익률 110%. 제가 아까 몇 프로래? 107%인가 얘기하죠? 거의 똑같죠? 뭐예요? 저도 거짓말을 안 했고 회원도 조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계시잖아요. 수익을 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혁관님. 네. 우리 혁관님도 되게 바쁘신 분이신데 아까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2명 더 있는데 2명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동양우 58, 동양 EUP 100%. 실제 수익 나오고 계시죠, 그죠? 네, 하고 있다고요. 우선주를 왜 했다고요? 네, 지수가 애매할 테니까. 그래서 우선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주 지금 왜 보여드릴까요? 수익 낸 거? 네, 과열됐어요. 이게 꺾이면 누가 갈까요? 시장이 애매한 게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애매한 게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중 하나겠죠. 지수가 조정을 크게 받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주가 올라가거나. 그렇죠? 근데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급락 나올 것처럼 보이시나요? 한동안 안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확실한 건 뭐예요? 뭐예요 아까? ETF. 아까 고퍼스요? 다시 보시죠. 네. 지수가 계속 급락할 것 같으면 아까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게 아니라 더 샀겠죠? 아주 불이 나게 팔고 도망가죠? 그 뭐예요?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지수가 조정 나올 가능성은 낮고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테마가 형성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바뀌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뭐예요? 차기 정책주를 공략하시는 거죠. 지금은 대선주가 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열심히 종목 발굴하시고 매집하시고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종목 발굴할 때 자꾸 유튜브한테 네이버한테 자꾸 잡혀가시더라고요. 누구한테요? 검색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그 알고리즘에 잡혀가시더라 이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은 이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방은 대선주, 정책주, 그 다음에 실적주, 그리고 대형주도 최근에 하나 추천 나갔어요. 그것도 뭐 사자마자 바로 올라갔는데, 대형주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테마주로 스윙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도 지수가 딱 대본 돌았으니까 매도 사인 2개 나갔어요. 종목 공개 아직 안 하죠? 더 수익 무르익으면 얘기해 드리려고요. 네, 아직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벌써 지수가 딱 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매도 사인 나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들을 좀 많이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종목 발굴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막 종목 그렇게 찾는 거 보면 안타까워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죽겠다는 표현이 맞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종목들을 이제 똑같은 차트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 보면 속상해요, 진짜로. 네. 뭐 이제 회원가입 문의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 방송 끝나면 우리 바로 황 소장님 이제 방송 9시 5분부터 이어지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쏘TV라고 치시면 돼요. 유튜브에 이건 검색하셔도 돼요. 무쏘TV 황 소장님 딱 치시면 나오니까 네, 무쏘TV 진검승부 쳐도 나오고요. 네, 아무튼 가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아무튼 수익들 내일도 편안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